네, 오늘도 수필 한 편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도가 되겠네요. 오늘도 저의 수필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수필은 저의 대표 수필이 되겠습니다. 이 수필로 제가 수필 등단을 하고 음 상금 500만 원을 받은 이 수필인데요. 2015년에 쓴 수필입니다. 경주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신라문학 대상에 응모해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전국에서 아주 신인한테 한 사람한테만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수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대표 수필이기도 합니다. 이 수필을 쓰기 전에 저는 3, 4년은 제 안에서 숙성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로 수필을 써야지. 꼭 써봐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조각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에 엮어낸 수필인데요. 이 수필을 쓰면서 생각했는 게, 역시 글은 숙성이 되어야 잘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필을 읽기 전에 미리 정보를 드리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말 예쁘고 좋은 우리말인데도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많이 그려 넣었거든요. 더러는 생소하실 수도 있고 더러는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앞뒤 문맥을 연결하다 보면 잘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수필을 쓰고 너무 좋았던 거는 부모님에 대해서 썼던 수필입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 수필을 쓰면서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더 사랑하게 됐고 더 존경하게 되었고 이 글을 통해서 앞으로 가족 이야기를 많이 써야겠구나. 그러면 어린 날에 봤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 그 어린 날 부모님이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존경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지금 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쓰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대표 수필이면서 제가 가장 아끼는 수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목비. 전영임. 2015년 신라문학 대상작. 어두운 터널의 수롱가도 같았던 시간들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다. 여우비가 내리던 날 금빛 모래 쓸리어 내리는 강을 건너 진달래가 흐드러진 산길을 지나 너울 꽃상녀를 타고 먼 길을 떠나셨다. 살아온 인생길 가장 화려하고 호강스런 순간이었다. 동국길에서 아버지를 보내고 7계단을 올라 2평 남짓 당신의 채취가 베인 사랑방을 찾았다. 문을 열자 움츠려 있던 방의 기운이 보무라지처럼 풀썩 일어나 소스락거렸다. 당신의 향기였다. 아버지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가녀린 몸으로 농사일을 하셨다. 노을가지가 없어 아무 말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밭가리며 힘든 일을 도와주시던 듬숙한 분이었다. 풀에 핥히고 밭일에 무뎌진 손으로 농사일이 끝나면 쉬지 않고 갈목비를 엮으셨다.
손놀림이 빨라지는 만큼 아버지의 손끝도 모자라 지문이 지워져 갔다. 하지만 그 손끝에는 당신의 행복이 숨어 있었기에 한순간도 소홀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누웠던 자리 가만히 누워본다. 정사각의 공간이 참 좁다. 천정도 저리 낮았을까? 이 집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공간이었던 방. 주인을 잃은 방엔 고요를 더한 적막이 들었다. 한 줄기 빛기둥이 뚫린 창호지 문구멍을 통해 새어든다. 아니, 그것은 빛기둥이 아니었다. 모래알보다 작은 금빛 찬란한 입자의 물이었다. 문구멍을 통해 새어든 입자들이 뇌기퉁이 천정을 천천히 순회하다 기웃대듯 낡은 옷장 위에 잠시 머물렀다. 천천히 벽을 타고 내려와 낮은 문턱 옆에 서성거린다. 반쯤 다른 갈목비가 잠깐 들썩거렸다. 나풀된 것도 같다. 신압으로 금빛 입자들은 다시 창호지 문구멍을 통해 서서히 타래치며 구름발치 아래로 사라졌다. 순간 아버지를 만났다. 내 착하기여도 좋았다. 당신의 영혼이 떠나시기 전 다시는 못 올 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가시는 거라 믿기로 했다. 계절 중 가을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겨울도 좋았다. 언제나 일그러진 표정의 아버지는 가을이면 낫꽃이 환하게 피었다. 겨울이면 그 얼굴에 튼실한 열매가 맺혔다. 내가 좀 곰살갑게 굴면 평소 없던 너털 웃음마저 웃으셨다. 가슴이 넉넉해지는 시간이다. 우리는 가은에 갈대를 꺾었다. 성지미 개울가에 순 많은 갈대가 있고 삭골 논 옆에는 잎이 잘 떨어지지 않는 갈대가 많다고 아버지는 일러주셨다. 경험에 따라 밑절미가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며 익혔다. 더러 억새를 꺾어와 갈대라고 우기는 막내딸을 보고 너털 웃음으로 갈대와 억새의 차이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던 당신이셨다. 마뜩한 갈대를 꺾어올 때마다 웃는 얼굴이 좋아. 나는 연신 푸설이 가득한 강가에서 갈대를 꺾으며 방글거렸다. 일은 즐겁게 하는 거란다. 즐겁게 해야 쉽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 즐겁게 해야지. 평생토록 내 삶의 지침이 되어준 입버릇 같은 말씀이었다. 아버지는 막 피기 전 갈대를 사용하셨다. 이미 꽃이 피어버린 것은 꽃잎이 바람에 흩어져 빗자루로는 쓸 수가 없다. 꽃 피기 전 갈대를 꺾으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했기에 항상 강기슬을 기웃거렸다. 한 줌, 두 줌 모인 갈대는 저녁이면 소염을 솥에 푹 찌셨다. 설마르지 않게 며칠을 그늘에서 정성스럽게 손질하셨다. 볕을 보면 잎이 너무 말라 바스락거리며 부서지기 때문에 더디 마르더라도 항상 볕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한 기퉁이에 긴 줄을 엮어 매달아 두곤 하셨다. 알맞은 바람과 정성스러운 손길에 질 좋은 재료가 준비되는 것이다. 가은에 모인 갈대는 농사일이 끝난 겨울이면 하나, 둘 갈목비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숱이 많은 실파악한 방빗자루를 엮으셨다. 반타원형의 숱이 타박하고 손잡이가 통통한 짧은 빗자루는 다른 것과는 달리 방 안의 작은 먼지까지 깨끗하게 비워내는 마술을 부려 인기가 좋았다. 하나의 갈대가 10개의 무리로, 그 10개의 무리가 모이고 모여 한 자루의 갈목비가 완성되기까지 때로는 종일 걸렸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의 빗자루를 참 좋아했다. 덜어 엮는 분도 있었지만 유연노장한 아버지의 매운 손끝이 만들어내는 비법을 따르지는 못했다.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당신들이 쓰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도회지에 있는 자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매년 갈목비는 부족했다. 동네 사람들은 완성된 빗자루를 받으며 한두 갑의 담배를 선물로 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께선 손살에 치셨다. 사랑방 동쪽으로 난 창호지 문 옆에는 천정에서 가까운 가장 높은 벽에서부터 갈목비가 하나씩 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성된 빗자루는 곧 주인을 찾아 떠났다. 처음으로 만든 것은 새살림을 차린 자식에게 주셨다. 나에게는 작고 귀여운 나만의 것이 지어졌다. 특히 고마웠던 분들은 잊지 않고 챙기셨다. 그것이 당신께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었다. 그 다음 순서가 주문받은 것이었다. 빗자루를 받아드는 그들의 표정과 감사의 말들이 당신께서 오랜 동안 갈목비를 엮게 하신 비결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배우지 못한 무지와 열등을 줄이고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아버지만의 슬기주머니였는지도 모른다. 8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5형제 중의 막내였던 당신은 큰어머니 손아래서 자랐다. 유난히 작은 키에 가지처럼 마른 체구, 배우지 못한 열등, 한글에 대해 까막눈이었던 이유로 움츠러들었다. 전 재산가도 같았던 집을 아주 헐값에 팔고 난 후 처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앓으시는 모습을 보았다. 평소 물질에는 욕심이 없던 분이셨다. 집 짓는 일을 하는 큰애 삼촌의 권유에 논밭 팔고 없는 돈 긁어 모아 빚까지 얻어 집을 지었다. 그 집에서 큰언니가 공장을 다녔고 오빠들과 작은언니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골쏨을 앓던 내가 머물며 병원을 다녔다. 그런 집을 언니들 시집 보내랴, 오빠들 장가들이랴, 형편이 부족한 탓에 지인의 소개로 팔았는데 2달도 지나지 않아 집값이 2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건 돈에 대한 욕심만은 아니었다. 평소 배우지 못한 무지함과 보고 듣는 귀가 어두워 헐값에 속아 팔아버린 것에 남새스럽고 고통스러워 하셨다. 그런 열등을 잊고 자존감에 꽃을 피우게 만든 것이 갈목비였다. 아재가 엮은 빗자루가 최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동네 분들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음이 큰 기쁨이고 위안이었을 것이다. 집집마다 아버지가 엮은 빗자루가 없는 집은 없었다. 아버지는 갈대를 만질 때는 여유가 있었다. 가끔은
목청껏 노래도 부르셨고 덜어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 옆에서 갈대이삭을 정리하며 도란거리는 시간이 유일하게 부녀가 나누었던 즐거운 시간이었고 행복한 추억이었다. 당신의 헛기침 소리와 갈대 부딪는 사그락거림은 어둑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해지곤 했다. 여린 갈대로 태어나 하나의 빗자루로 만들어져 평생토록 온 방안 먼지 비워내며 몸이 닳도록 제 역할에 충실하는 갈목비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의 가풀막 같은 삶과도 닮았다. 생각해보면 갈목비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지혜로운 삶의 지침이었던 것 같다. 갈대가 피기 전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눈여겨봐야 하듯 적절한 시기의 중요성과 관심을 가르쳐 주셨다. 성급함 없이 천천히 말리는 일에서 인내와 진중함을 보여주셨다. 추운 겨울 갈목비를 엮으며 시간의 활용법과 게으름 없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법을 알게 하셨다. 자신이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진정한 행복의 느낌을 일깨워 주셨다. 나누는 마음에서 기쁨을 얻게 하셨고 인정받는 삶의 소중함도 알려주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갈목비를 엮으며 가르치시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갈목비를 통해 준비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나누는 기쁨과 참 행복을 가르치려 하셨던 것 같다. 들썩이던 갈목비를 동행시키기로 했다. 동굴길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너울너울 바쁜 걸음으로 꽃상여를 뒤따랐다. 당신의 생을 가장 빛나게 해주었던 유일한 자존감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던 갈목비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가을바람으로 지천의 갈대가 은빛 물결처럼 일렁인다. 이 가을 아버지는 하늘나라 어느 한 모퉁이에 자리 틀고 앉아 철렁철렁 목청껏 노래하시며 갈목비를 엮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 사이로 백발의 인자한 아버지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